아니죠? 한 푼도 못 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이 냉혹한 한마디에 서울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2조 원 투자금과 2억 8천만 인구 시장의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과거 원조받던 나라로 무시했고 계약보다 힘이 중요하다며 분담금 납부조차 거부했습니다. 한국이 뭔데 우리한테 원칙을 따지냐? 개발도상국 주제에 딜란 프라토모 전략실장은 비웃으며 더 강경한 압박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필리핀이 전액 현금 납부로 KF-21 최초 인도국이 됐고 UAE는 10조 원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가 겨우 12대만 배정받으며 납기는 수년 뒤로 밀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2억 인구의 대형 시장을 벌일 생각을 했을까요? 계약서 단 한 줄로 공동개발국을 최하위로 밀어낸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루후트 하리안토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제계약 자문관으로 일한 지 어느덧 35해가 넘었죠. 이 업계에서 보낸 시간이 길다 보니 웬만한 협상 테이블에선 제가 주도권을 쥐는 편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자카르타의 회의실은 늘 그랬듯 냉방이 세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측 대표단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승부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KF-21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인도네시아가 투자한 돈만 2조 원이 넘었어요. 우리가 빠지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죠. 박 협상관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일부러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실 발음이 서툴다는 걸 알면서도요. 박현우 수석협상관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좋았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분담금 납부 일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박 협상관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죠.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서류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하리안토 자문관님, 계약서 23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분담금 납부 일정은 쌍방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박 협상관님,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메리안 사누스티아 분석관이 제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35살의 젊은 여성이지만 꽤나 똑똑한 친구였죠. 하지만 그녀의 경고 신호를 저는 무시했습니다. 자문관님, 계약 조항을. 메리안, 괜찮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현우 협상관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단단함이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죠. 한국은 개발도상국 시절 우리에게 원조를 받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우리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시장이 필요할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딜란 프라토모 전략실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쉰둘의 나이답지 않게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루후트, 잘했어요. 한국 놈들이 기가 죽던데요? 그의 말에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딜란. 결국은 우리 쪽으로 올 겁니다. 돈이 말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손 떼면 한국은 끝장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웃으며 다음 전략을 짰습니다. 압박을 더 강화하자고요. 한국이 굽힐 때까지 밀어붙이자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자카르타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천루가 즐비한 이 도시는 인도네시아의 힘을 상징했어요. 2억 8천만 인구,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규모.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메리안이었죠. 자문관님, 필리핀이 FA-59매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걱정됩니다. 한국이 우리 대신 다른 파트너를 찾을 수도. 메리안, 그건 기우예요. 필리핀이랑 우리랑 규모가 같습니까? 한국은 결국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조금 답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직감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6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문서였죠. 하지만 진지하게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훑어만 봤어요.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대충 넘겼습니다. 계약 위반 시 기납부금 환불 불가. 납기 우선순위는 납부 실적 기준. 공동개발국 지위는 의무 이행 전제. 이런 문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밀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딜란이 찾아왔습니다. 루후트, 오늘 국방차관님께 보고 올라갑니다. 우리 전략대로 밀어붙이는 걸로 결정하죠. 물론이죠. 한국은 결국 우리 없이는 못 버팁니다. 아리프 누구로호 국방차관은 58배 노련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우리 보고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밀어붙이진 마세요. 관계도 중요하니까. 차관님, 걱정 마십시오. 이건 협상이에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메리안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가 내민 서류에는 필리핀의 최근 동향이 적혀 있었습니다. FA-50 전투기 12대 도입 계약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했고 KF-21 도입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 질문에 메리안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자문관님, 한국은 신뢰를 중요시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를 우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당신 추측일 뿐이에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메리안의 얼굴이 굳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를 버릴 수 있을까요? 2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고위급 협상을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자신감에 차서 수락했습니다. 딜란, 서울 가서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이번에 끝장을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도 같이 가죠. 한국 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죠. 우리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다음 달에 서울 출장 가게 됐어. 또요?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야. 한국 측이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테니까.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소식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도 이제 제법 크긴 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약하다고요. 우리가 손을 떼면 끝장날 거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그저 넘겨만 봤죠. 47조, 62조, 73조. 숫자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만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4월 초 분담금 납부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도적으로 미뤘어요. 한국이 먼저 양보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자문관님, 한국 측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메리안이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분담금 납부 독촉 통지서였어요. 무시하세요. 하지만 계약서 23조에 명시된 메리안, 계약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실권을 쥐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어요. 필리핀이 KF-21 도입을 위한 예비 협상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전액 현금 납부 조건으로요. 루후트,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딜란이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필리핀은 겨우 6대나 8대 살 겁니다. 우리는 48대예요. 비교가 됩니까? 그래도 한국이 필리핀을 너무 우대하는 것 같은데.
딜란, 당신마저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공동개발국이에요. 단순 구매국과는 차원이 다르죠. 제 말에 딜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메리안이 다시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문관님, 이거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국제신뢰지수와 방산계약의 상관관계입니다.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국가들이 우선순위를 받는다는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메리안,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현실은 다릅니다. 하지만 자문관님, 한국의 방산 정책을 보면 됐어요. 나가보세요. 제 차가운 어조에 메리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가며 뒤돌아봤을 때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실망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햇살에 물들고 있었어요. 저 빌딩들, 저 도로들, 저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우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딜란이었죠. 루후트, 방금 소식 들었어요? 필리핀 국방 외교관 콜린즈가 서울에 갔대요. 그래서요? KF-21 본계약 협상 때문이래요. 얘네 진짜 사려는 모양입니다. 사면 사는 거죠.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전화를 끊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일까요?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아리프 차관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차관님, 분담금은 5월 말까지 납부하는 걸로 연기했습니다. 한국 측이 동의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곧 동의할 겁니다. 차관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루후트,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닙니까?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차관님, 믿으십시오. 제가 35년 이 일을 했습니다. 차관님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한국 대사관에서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분담금 미납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공동개발국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협박입니까? 저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메리안이 조용히 그걸 주워 펴서 파일에 넣었어요. 자문관님,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뭐하러요? 한국이 곧 굽힐 텐데. 만약 안 굽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메리안의 질문에 저는 짜증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한국은 우리 돈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신뢰? 국제관계에서 신뢰가 밥 먹여줍니까? 메리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필리핀이 KF-21 6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액 선불로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예요? 뉴스에서 필리핀이.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필리핀의 콜린즈 외교관이 텔레비전에 나와 말하는 걸 봤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루후트,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딜란이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필리핀을 모범 파트너라고 칭찬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한국 놈들이 우리를 압박하려고 언론 플레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바로 한국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메리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제 생각엔 한국이 진심인 것 같습니다. 무슨 진심이요?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를 우대하겠다는 거요.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메리안, 당신은 왜 맨날 한국 편만 듭니까?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문관님, 저는 한국 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현실은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딜란이 말렸습니다. 루후트, 진정하세요. 회의는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었습니다. 오후에 한국대사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고위급 협상 날짜를 확정하자는 거였어요. 5월 15일이었습니다. 딜란, 서울 준비합시다.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한국이 버틸 수 없을 때까지요. 딜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메리안이 마지막으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자문관님, 서울 가시기 전에 이것만은 꼭 읽어보세요. 그녀가 건넨 건 계약서 주요 조항 요약본이었어요. 메리안, 저는 계약서 다 읽었어요. 아니요, 제대로 안 읽으셨습니다. 특히 47조를요. 47조가 뭔데요? 계약 불이행 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기납부금도 환불받을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메리안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문관님, 한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계약을 신성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됐어요. 나가보세요. 메리안이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자문관님, 후회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서울로 떠나기 이틀 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이 납기를 28년으로 확정받았다는 거예요. 한국이 생산 일정에서 필리핀을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공동개발국인데. 딜란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가서 따져 묻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건 우리였다는 걸요.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은 건 우리였어요.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서재에서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진지하게 읽어봤어요. 47조, 62조, 73조.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어요. 5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5월은 봄이 끝나가는 시기였지만 공항 안은 냉방 때문에 시원했어요. 루후트, 이번엔 확실하게 압박합시다. 딜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에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질서정연한 건물들, 빠르게 달리는 차들. 한국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려는데 메리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문관님, 한국 측 협상 자료 분석 결과 보냅니다. 꼭 확인하세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최근 방산 수출 실적, 계약 이행률, 신뢰도 평가 시스템. 복잡한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걸 왜 보내는 거야? 저는 파일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6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박현우 협상관이었습니다. 하리안토 자문관님 환영합니다. 그의 인사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어요. 저도 딱딱하게 악수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사람들을 보고 저는 긴장했어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왔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장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공세를 펼쳤습니다. 장관님, 필리핀을 우선순위에 놓은 건 부당합니다. 우리는 공동개발국입니다. 안 장관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서늘했습니다. 하리안토 자문관님, 계약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23조를 기억하시죠? 분담금 납부 의무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있던 딜란이 거들었어요. 그건 양국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안 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의는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 연기는 위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투자하신 돈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파트너십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안 장관의 어조는 단호했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무례한 겁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안 장관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무례하다뇨. 저희는 계약을 지키자는 겁니다. 계약. 계약만 중요합니까? 관계는요? 관계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신뢰는 약속을 지킬 때 생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딜란도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필리핀은요? 걔네가 우리보다 중요합니까? 안 장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필리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액을 제때 납부했고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파트너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공동개발국입니다. 단순 구매국과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안 장관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논쟁 끝에 아무 진전도 없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나 악수했지만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딜란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 오만한 놈들. 우릴 뭘로 보는 겁니까? 진정하세요, 딜란. 루후트, 이건 모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저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방에 들어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한국이야. 계약만 고집하는 게 잘못이지. 그날 밤 메리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문관님, 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악입니다. 한국이 전혀 양보하지 않아요. 예상했습니다. 뭐라고요? 자문관님, 제가 보낸 자료 보셨습니까? 한국은 계약을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굽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가 나서요. 하지만 메리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회의는 더 험악했습니다. 딜란이 먼저 공격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안 장관은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62조를 보시죠. 납기 우선순위는 납부 실적과 계약 이행도에 따라 결정된다. 명시돼 있습니다. 딜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우린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제 질문에 안 장관은 옆에 있던 김도윤 보좌관을 돌아봤어요. 46살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생산 일정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부는 31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31년요? 그건 6년이나 늦는 겁니다.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셨다면 29년이었을 겁니다. 김 보좌관의 말은 냉정했어요.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안 장관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하리안토 자문관님,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협박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사실? 당신들이 우릴 차별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차별이 아닙니다. 공정한 대우입니다. 약속을 지킨 나라를 우대하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 장관의 논리가 명확했거든요. 회의는 또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사람들,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보다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저녁 아리프 차관님께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차관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좋습니까? 한국이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계약만 고집하고요. 차관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루후트, 우리가 계약을 어긴 건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차관님, 계약을 어기고 대우를 요구할 순 없습니다. 알아서 해결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 하지만 자존심이 인정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였어요. 2억 8천만 인구의 대국이었습니다. 한국 따위한테 질 수 없었어요. 마지막 날 회의에서 저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떼면 이 프로젝트는 끝입니다. 안 장관은 미소를 지었어요. 슬픈 미소 같았습니다. 그건 인도네시아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우리는 인도네시아 없이도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파트너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당신들, 정말 우릴 버리겠다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저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딜란도 따라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딜란이 물었습니다. 루후트,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우리가 정말 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요. 자카르타로 돌아온 다음 주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필리핀 KF-21 최초 해외 인도국 확정. 저는 신문을 보며 멍했어요. 옆에서 메리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뭐가 예상이야? 우리가 공동개발국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혹감 때문이었어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아리프 차관님이 직접 주재했어요. 루후트,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차관님, 한국이 계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무시한 건 우리 아닙니까? 차관님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하지만 차관님,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관님 말이 맞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메리안이 들어왔습니다. 자문관님, 이제라도 분담금을 납부하는 게 어떨까요? 늦었어요. 이미 필리핀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면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존심과 국익 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메리안의 질문에 저는 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필리핀 국방 외교관 콜린즈의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켰고 한국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49살의 콜린즈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하지만 동시에 부러웠어요.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요. 다음 날 딜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루후트,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난리예요. 그가 보여준 기사들을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KF-21에서 밀려나 공동개발국 지위 위기, 계약 불이행의 대가.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딜란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당신이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럼 딜란, 당신은 뭘 했어요? 맨날 강경하게 밀어붙이자고만 했잖아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어요. 저녁 무렵 아리프 차관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루후트, 대통령께 보고 올라갔습니다. 네. 이 사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겠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대통령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처음 회의 때 메리안의 경고를 무시한 것? 한국을 얕잡아 본 것?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것? 아니, 아마 처음부터였을 겁니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착각한 그 순간부터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 추가로 6대 더 구매 검토. 납기는 29년으로 앞당겨질 전망.
저는 신문을 구겼습니다. 메리안이 들어와 조용히 말했어요. 자문관님, 이제 우리 차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얼마나요? 현재로선 32년 이후입니다. 32년? 네. 필리핀이 우선순위를 차지했고 다른 나라들도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7년이나 밀린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문관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메리안의 말이 냉정했어요.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딜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루후트, 분담금 납부합시다. 지금이라도요. 이제 와서?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딜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늦었어요. 이미 필리핀이. 그래도 해야죠.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딜란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일이 좀 꼬였어. 많이 심각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당신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았어요. 밤늦게 메리안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자문관님, 한국 측 최신 분석입니다. 필리핀과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의 국제 신뢰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메일을 더 읽을 수 없었어요. 너무 참담했거든요. 다음 날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하리안토 자문관, 상황을 보고하시죠. 대통령 측근이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현재 필리핀이 최초 인도국이 되었고 우리는 후순위로.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분담금 납부 문제가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 겁니까? 침묵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이건 국가 위신의 문제입니다. 해결책을 찾으세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아리프 차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루후트, 이번 건 당신 책임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차관님은 화가 나 있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저 때문에 국가가 망신을 당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메리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문관님, 제 생각엔 메리안, 당신이 옳았어요. 처음부터요. 제 말에 메리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문관님, 제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계약을 지켰어야 했어요. 메리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분담금을 내고 한국에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합시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현실을 인정했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600페이지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모든 조항이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지만 인정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질서는 이미 뒤집혔고 우리는 밀려났어요. 필리핀이 우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그들이요. 6월 초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UAE, KF-21 64대 구매 계약 체결.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64대.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계약이었습니다. 메리안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자문관님, 봤습니까? 봤어요. 이건 재앙입니다. 생산 라인이 완전히 재편될 겁니다. 그녀 말이 맞았어요. UAE의 라시드 아라산 특사는 55살의 노련한 협상가였습니다. 그가 이끈 이 계약은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 질문에 메리안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오후에 한국 대사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생산 일정 재조정 통보였어요. 필리핀 28년 29년, UAE 29년 32년, 인도네시아 33년 이후, 33년, 8년이나 밀렸습니다. 딜란이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공동개발국인데. 딜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이건 모욕이에요. 하지만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가였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아리프 차관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루후트, 도입 수량도 문제입니다. 원래 48대였는데 지금은 12대입니다.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생산 라인 배정 문제입니다. UAE와 필리핀이 우선순위를 차지해서 차관님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다 당신들이 분담금을 안 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회의실 안이 무거웠습니다. 모두 저를 비난하는 눈빛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메리안을 만났습니다. 자문관님, 이제 정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늦은 거 아닙니까? 이미 UAE가. 메리안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자문관님, 지금 포기하면 진짜 끝입니다. 12대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분담금 납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예산 확보가 어려웠거든요. 루후트, 2조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재무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국회 승인을 받아야죠. 국회에서 승인해 줄까요? 지금 여론이 안 좋은데. 맞는 말이었어요. 언론은 이미 우리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KF21 협상 실패, 누구 책임인가? 공동개발국 지위 상실 위기, 국가 위신 추락. 기사 제목들을 보며 저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날 오후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출석했어요. 하리안토 자문관, 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의 질문에 저는 답했습니다.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이 양보할 거라고.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까? 침묵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답변하세요. 네, 틀렸습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실수를 인정한 거였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망신을 당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됩니까? 책임지세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문관님, 사퇴하실 겁니까? 국민에게 사과할 말씀은? 필리핀과 UAE에 밀린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에 올라 도망쳤어요. 차 안에서 메리안에게 전화했습니다. 메리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문관님, 지금 우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나 봅니다. 메리안,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국가를, 프로젝트를 다. 자문관님, 진정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7회를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껴안았어요. 저는 그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메리안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문관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메리안, 이미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분담금을 내고 관계를 회복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우릴 다시 믿어줄까요? 메리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메리안, 저는 책임질 겁니다. 사퇴할게요. 자문관님, 이게 최선이에요. 제가 물러나야 다음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메리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문관님, 정말 그러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리프 차관님이 받으셨어요. 루후트, 35년 수고했습니다. 차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국가에 누를 끼쳤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가세요. 차관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방부 청사를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메리안을 만났습니다. 자문관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메리안, 미안해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알아요. 하지만 꼭 하고 싶었어요. 메리안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메리안, 다음 자문관은 당신 말을 잘 들을 겁니다. 그러길 바래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위도 명예도 자존심도요. 붕괴는 가속화됐고 저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어요. 사퇴한 지 일주일 후 아리프 차관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루후트, 한국 가야 합니다. 네. 마지막 협상입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 당신이 마무리하세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책임을 회피할 순 없었습니다. 7월 5일,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딜란도 메리안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여름은 무더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국방부로 향하는 길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번에 왔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오만했지만 지금은 초라했어요. 국방부 로비에서 박현우 협상관을 만났습니다. 하리안토 자문관님 오셨습니까? 그의 인사는 여전히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박 협상관님, 오랜만입니다. 회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 협상관이 물었습니다. 사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책임지고요. 그러셨군요. 그의 목소리에 동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게 더 치욕스러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안규백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엔 김도윤 보좌관도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 장관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손이었습니다. 장관님, 오늘은 정리하러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앉으시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김도윤 보좌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47조입니다. 계약 불이행 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기납부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명시돼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납부금도 환불 안 됩니까? 네.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게 2조 원이 넘는 돈인데. 안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리안토 자문관님, 계약은 계약입니다. 하지만 장관님, 그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장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우리도 공정합니다. 계약을 지킨 나라는 우대하고 어긴 나라는 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예외는 없습니까? 김 보좌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실 수 없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원하는 거였습니다. 안 장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리안토 자문관님, 만약 우리가 당신들에게 예외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필리핀과 UAE에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약속을 지킨 나라들에게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약을 어긴 나라에게 예외를 주면 계약을 지킨 나라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장관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논리가 완벽했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12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3년 이후에요. 12대. 원래 48대였는데.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면 48대였을 겁니다. 김 보좌관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장관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메리안 분석관이 몇 번이나 경고했죠. 안 장관이 메리안 이름을 아는 게 놀라웠어요. 그녀는 현명했습니다. 계약을 지키라고 신뢰를 쌓으라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리안토 자문관님,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이긴 게 아닙니다. 단지 계약을 지켰을 뿐입니다. 안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류에 서명해 주시죠. 김 보좌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최종 계약 변경 동의서였습니다. 도입 수량 12대. 납기 2033년 이후. 기납부금 환불 불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국가 위신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명했어요. 감사합니다. 박 협상관이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안 장관이 악수를 청했어요. 하리안토 자문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었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서 박 협상관이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괜찮으십니까? 네.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혼자 갈게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걸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맑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리안이었죠. 자문관님,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어요. 12대, 33년, 환불 불가. 메리안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메리안, 미안해요. 처음부터 당신 말을 들을 걸. 자문관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늦었지만 깨달으신 게 다행입니다. 메리안의 목소리에 위로가 묻어났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저 도시에서 저는 완패했습니다. 계약서 47조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한국은 강했습니다. 원칙과 신뢰로 무장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약했습니다. 오만과 무지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뭘 해야 할까요?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자카르타로 돌아온 다음 날 아리프 차관님을 뵀습니다. 루후트, 결과가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서류를 건넸어요. 차관님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셨습니다. 12대라. 원래 48대였는데. 죄송합니다. 납기도 33년. 8년이나 밀렸군요. 차관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루후트, 당신 35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제 잘못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차관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메리안을 만났습니다. 자문관님, 메리안. 우리는 마주보며 서 있었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리안, 당신이 새 자문관 맡게 될 거예요. 네. 차관님이 그러시더군요. 당신이 적임자라고. 메리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문관님, 저는 잘할 거예요. 당신은 처음부터 옳았으니까.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계약을 지키고 신뢰를 쌓고 오만하지 마세요. 메리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문관님, 울지 마요. 이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예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어요.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열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오만해졌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딜란이었어요. 루후트, 나도 사퇴했어. 그래? 이 판에 무슨 면목으로 있겠어. 같이 망친 거잖아. 딜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딜란,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나도 잘못했지. 당신만큼이나.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루후트,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오만했으니까. 한국을 무시했으니까. 그렇겠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여전히 웅장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안아줬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니. 울어도 돼요. 저는 아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7회를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KF-21 협상 완전 실패. 12대만 도입. 납기는 8년 지연. 2조 원 날렸다. 기사 제목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댓글들은 더 가혹했어요. 루후트는 국가의 적이다. 무능한 자문관 때문에 국격이 추락했다. 35년이나 뭘 한 거냐?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무능했어요. 메리안이 전화했습니다. 자문관님, 언론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인걸요.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메리안,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당신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한국이 계약을 지킬 거라는 걸요. 메리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문관님, 저는 한국방산 정책을 공부했어요. 그들의 원칙, 신뢰 시스템, 계약 이행률. 모든 데이터가 같은 걸 말했거든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요. 그랬군요. 자문관님은 데이터 대신 편견을 믿으셨어요. 한국이 약하다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편견을요. 메리안의 말이 뼈아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며칠 후 국회에서 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딜란도 함께 출석했어요. 하리안토 전 자문관, 국가에 끼친 손실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의원이 물었습니다. 금전적으론 2조 원입니다. 하지만 신뢰와 위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 왜 그랬습니까? 잘못 판단했습니다. 판단 잘못으로 국가가 망신당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과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청문회는 서너 시간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질타 끝에 저는 완전히 지쳤어요. 청문회장을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 자문관님, 한 말씀만. 국민에게 사과하실 건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 오만과 무지로 국가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고개 숙이는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아내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여보, 그만 봐요. 미안해. 왜 나한테 사과해요? 당신까지 고생시켜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당신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요. 아내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메리안이 공식적으로 새 자문관에 임명됐습니다. 축하 전화를 걸었어요. 메리안,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자문관님. 이제 전 자문관이에요. 제게는 여전히 자문관님이십니다. 메리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메리안, 잘 부탁해요. 우리나라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문관님처럼. 아니, 자문관님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메리안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갔어요. 어디로 가는 비행기일까요? 문득 궁금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어떨까요? 28년의 전투기를 받아 훈련하고 있겠죠. UAE는요? 64대나 사서 중동의 패권을 강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요? 33년까지 기다려야 해요. 12대 받으려고요. 모든 게 우리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앉아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600페이지를 천천히 읽었어요. 모든 조항이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지켰어야 할 것들, 우리가 어긴 것들, 우리가 잃은 것들. 다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닫고 눈을 감았어요. 다시 시작한다면 뭘 다르게 할까? 메리안 말을 들었겠죠. 계약을 지켰을 거예요.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잿더미였으니까요. 은퇴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했어요. 자카르타 외곽의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늘을 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지나갔거든요. F-16이었습니다. 우리 공군 소속이었어요. KF-21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리안이었죠. 자문관님, 뉴스 보셨습니까? 무슨 뉴스요? 필리핀이 오늘 첫 KF-21을 인도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요? 네. 마닐라에서 성대한 행사가 있었답니다. 콜린즈 외교관이 감사 연설을 했고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한국과의 신뢰가 이뤄낸 성과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서 가능했다고요. 메리안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메리안, 우린 언제쯤 받을까요? 33년입니다. 아직 7년 남았어요. 7년.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저 위를 필리핀의 KF-21이 날고 있을 거예요. 우리 것이었어야 할 자리예요.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마닐라 행사 영상이 있었어요. 콜린즈 외교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필리핀과 한국의 신뢰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고 한국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그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영상이 KF-21을 비췄습니다. 날렵한 외형, 강력한 엔진, 첨단 무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팠어요. 저게 우리 거였어야 하는데.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 아직도 후회돼요? 매일 후회해. 매 순간 후회하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그만 놓아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보만 아파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음 날, 메리안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문관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서 와요, 메리안. 우리는 서재에 앉았어요. 메리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문관님, 이거 보세요. 한국 방산 수출 실적입니다. 왜요? 보시면 알 거예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 UAE, 필리핀. 엄청난 숫자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컸어요? 네.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평판이 쌓이면서요. 메리안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인도네시아 평가입니다. 계약 신뢰도 하락. 파트너십 평판 악화. 향후 전망 부정적.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메리안, 우리가 이렇게 됐군요. 네. KF-21건 이후로 국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요? 메리안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신뢰는 쌓기는 어렵고 잃기는 쉬우니까요. 그렇겠죠. 메리안이 일어섰습니다. 자문관님,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문관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고마워요, 메리안. 자문관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으셨잖아요. 메리안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또 전투기가 지나갔어요. 이번엔 2대였습니다. KF-21들이 저렇게 날았겠지. 상상했습니다. 우리 공군 소속 KF-21들이 하늘을 가르는 모습을요. 하지만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적어도 7년은요. 저녁 무렵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한국도 지금 이런 노을을 보고 있겠지. 문득 안규백 장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이긴 게 아닙니다. 단지 계약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한국은 우리와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지킨 것뿐이었어요. 우리가 약속을 어겼고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나라와 무책임한 나라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35년 동안 적어온 메모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국제협상의 원칙 힘이 정의다. 젊은 시절 제가 믿었던 원칙이었어요.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새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국제협상의 진짜 원칙 신뢰가 힘이다.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UAE KF-21 첫 배치 시작. 영상엔 사막 위를 나는 전투기들이 보였어요.
장관한 광경이었습니다. 라시드 아라산 특사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지켰고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55살의 라시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요. 만약 메리안 말을 들었다면, 계약을 지켰다면, 오만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만약은 의미 없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하늘을 KF-21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를 단 전투기들이었어요. 꿈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요.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잠결에 울었나 봅니다. 아내가 깨어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다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지나가지 않았어요. 매일 아팠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전투기가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봤습니다. 저건 F-16이야. 하지만 언젠가 KF-21이 될 거야. 7년 후에요. 아니, 이제 6년 조금 남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63세이겠죠. 은퇴한 지 7년이 지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걸요. 비록 12대뿐이지만요.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옳았어요.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게요. 필리핀도 옳았습니다. 약속을 지켜서 대우받은 거니까요. UAE도요. 신뢰로 거래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틀렸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국가는 돈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인다는 걸요. 약속을 어긴 순간 미래를 잃는다는 걸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공원에 노을이 내렸습니다.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언젠가 저 하늘을 우리 KF-21이 날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비록 적지만 그래도 날 겁니다. 그때 저는 이 벤치에 앉아볼 거예요. 후회하며, 하지만 조금은 자랑스럽게요. 왜냐면 그건 메리안이 이뤄낼 거니까요. 제 실수를 딛고 신뢰를 쌓아서요. 저는 실패했지만 그녀는 성공할 겁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엔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그 별들 사이로 언젠가 우리 전투기가 날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후회하며 하지만 희망하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